철거 현장에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퍼런 작두날 위에 맨발로 선 무당. 지은이? 재벌 후계자 차성민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7년 전 불륜 누명을 쓰고 사라졌던 아내였죠. 죽은 줄 알았습니다. 7년간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차성민 전무님. 작두에서 내려온 그녀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뒤에 숨어있던 7살 여자아이. 그 아이의 눈매가 차성민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세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본 영상의 내용은 현실적인 소재와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몰입을 위해 극화된 에피소드이며 등장인물, 장소, 단체는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설정임을 밝힙니다. 오늘의 운명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태양이 서울 외곽 재개발 현장 위로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포클레인이 낡은 건물을 허무는 굉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죠.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현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TK그룹의 유력 후계자이자 전무이사인 차성민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4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이목구비를 가졌지만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그늘이 그의 피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전무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수행비서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6개월째 지지부진했고 오늘은 직접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한가운데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용역 직원들과 주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 사이로 오색 찬란한 깃발이 펄럭이고 꽹과리 소리가 귀를 찢었죠. 저게 뭡니까? 주민들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막겠다고. 성민은 한숨을 내쉬며 인파 사이를 헤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퍼런 작두날 위에 맨발로 올라선 무당의 모습이 성민의 눈에 들어왔죠. 천지신명이시여, 이 땅의 억울한 혼들을 굽어 살피소서. 낭낭한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무당의 눈이 이쪽을 향했습니다. 흙먼지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 눈동자를 본 순간 성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 성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7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처의 얼굴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당이 작두날 위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목소리마저 분명 지은이었죠. 성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성민은 멍하니 작두 위의 여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성민을 알아본 듯 서늘한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를 본 순간 성민의 머릿속에서 7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7년 전 늦가을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TK그룹 회장 자택의 응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죠. 성민의 어머니 김 여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내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쏟아진 것은 한 여자가 낯선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김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지은이 사색이 된 얼굴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CCTV 영상도 있어. 저 아니에요. 저는 그날 집에 있었어요. 지은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뻔뻔하기는.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발뺌이야? 김 여사가 테이블을 내리치자 찻잔이 와르르 쏟아지며 깨졌습니다. 성민아,
네가 직접 봐. 네 아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성민은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그에게 어머니가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죠. 성민 씨, 저 아니에요. 제발 믿어줘요. 지은이 성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성민은 굳은 표정으로 지은을 내려다보다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나가. 성민 씨,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 성민이 돌아섰습니다. 그래, 꺼져. 다시는 이 집 문턱에 발도 들이지 마. 김 여사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었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내몰린 지은은 자신이 어디를 걷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문득 지은은 인적 드문 야산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은 자신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절벽 끝에 선 지은은 눈을 감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추락하는 순간 울창한 칡넝쿨과 튀어나온 고목나무 가지가 그녀의 몸을 붙잡았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고 지은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시각 산중턱의 천연 동굴에서 묘화 만신이 딸의 기일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사상 위에 촛불이 갑자기 꺼지고 동굴 밖에서 까마귀 떼가 절벽 쪽에서 울어댔죠. 묘화가 급히 밖으로 나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젊은 여자가 나무에 걸린 채 희미하게 신음하고 있었죠. 이른이 넘은 몸으로 지게를 메고 절벽을 기어내려간 묘화는 여자를 동굴 신당으로 옮겼습니다.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자 죽은 자신의 딸과 너무나도 닮은 이목구비가 드러났죠. 이게 신의 뜻인가? 묘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흘 만에 눈을 뜬 지은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절망에 혀를 깨물려 했습니다. 이년아, 죽는 것도 신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묘화가 호통을 치며 지은의 턱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따뜻한 미음을 먹였죠. 며칠 뒤 아침마다 구역질을 하는 지은을 데리고 읍내보건소를 찾은 묘화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신 8주예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음파 화면 속 콩알만 한 점에서 심장이 뛰고 있었죠. 두근 두근 두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지은은 아이를 지우려던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거예요. 지은의 눈물 젖은 눈동자에 새로운 빛이 타올랐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복수심이었죠. 갈 곳이 없으면 나와 함께 살아라. 내 딸로 살아라. 묘화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부터 지은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 산속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흐른 지금 작두 위에 지은이 굿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땅에 발이 닿는 순간 지은의 시선이 주저앉아 있는 성민과 마주쳤죠. 지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성민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차성민 전무님. 그 목소리는 7년 전과 달리 한겨울 북풍처럼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지은이 몸을 돌려 굿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무복 자락이 바람에 나부꼈죠. 성민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성민의 심장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7년 전 지은이 산속 생활에 적응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이 된 지은은 밤마다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짓하며 따라오라고 했죠.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고열이 며칠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증세가 아니구나. 묘화가 지은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창백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죠. 수십 년간 무당으로 살아온 묘화는 이 증상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강한 신기가 발동한 무병이었습니다. 아이고,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묘화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향을 피워 잡기를 쫓으려 했습니다. 동굴 안에 뿌연 연기가 가득 찼지만 지은의 증세는 날로 심각해져만 갔죠. 눈이 뒤집히거나 알 수 없는 방언을 쏟아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고 있어요. 제발 그만해요. 지은이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이불을 움켜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묘화가 젖은 수건으로 지은의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아이를 낳고 나면 나아질 거야.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산을 뒤흔들었죠. 지은의 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묘화가 뜨거운 물을 끓이고 깨끗한 천을 준비했습니다. 힘줘. 조금만 더. 묘화가 외쳤습니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냈죠. 비명소리가 동굴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몇 시간의 난산 끝에 아기 울음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딸이야, 예쁜 딸. 묘화가 갓 태어난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지은의 눈이 희번떡거리며 뒤집히더니 자신의 것이 아닌 낯선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났느니라. 지은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묘화가 급히 지은의 양볼을 때렸죠. 정신 차려. 지은이 헐떡이며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묘화가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깨끗이 닦아 지은의 품에 안겨주었죠. 네 딸이다. 잘 봐.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죠. 아기가 작은 손으로 지은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랑아, 내 사랑아. 지은이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묘화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죠. 한참을 망설이던 묘화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이 아이도 신기를 타고났어.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가 대신 받아야 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아기를 안은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은 피해갈 수 없는 거야. 너 아니면 이 아이가 짊어져야 할 짐이란 말이다. 지은은 품에 안긴 사랑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아기의 얼굴이 천사처럼 평화로웠죠. 핏덩이 같은 딸에게 무당의 팔자를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뭐라고? 내림굿을 받겠어요. 이 아이한테는 절대 물려줄 수 없어요. 묘화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평생 신을 모시고 살아야 해. 알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이 아이만큼은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요. 지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묘화는 그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내림굿 당일이 밝았습니다. 지은은 흰 소복을 입고 굿당 앞에 무릎을 꿇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지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묘화가 징을 울리며 축원을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아이에게 길을 열어주소서.
지은이 천천히 작두 위에 올랐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햇빛에 번쩍였죠. 맨발이 작두날에 닿는 순간 살이 에이는 듯한 고통이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지은의 입에서 피를 토하듯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받겠나이다. 받겠나이다.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이 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는데 번개가 번쩍였죠. 지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그대로 작두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묘화가 지은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정신을 차린 지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전에 없던 깊이와 서늘함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지은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윤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영험하기로 소문난 무당이 되었죠. 점괘가 족집게처럼 들어맞는다고 입소문이 퍼져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딸 사랑이에게만은 자신의 직업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지은은 읍내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사랑이를 키웠습니다. 평일에는 믿을 만한 보모 이모에게 맡기고 산속 신당에서 생활했죠. 주말에만 읍내로 내려와 해외 사업을 하는 엄마 행세를 하며 딸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는 뭐 해? 7살이 된 사랑이가 전화기 너머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방울방울 굴러가듯 맑았죠. 사랑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사갈게. 같이 먹자. 신난다. 엄마 빨리 와. 사랑이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지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당의 삶도 감수할 수 있었죠. 한편 성민은 재혼도 마다하고 일에만 매달려 그룹 전무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죠. 추진하는 사업마다 의문의 사고가 터지고 밤마다 가위 눌림에 시달렸습니다. 성민이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검은 형체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악몽이었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옆을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 헬쑥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성민의 어머니 김 여사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다가 소름 끼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대개 집안에 억울한 원혼이 있어요. 그 원혼이 아드님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을 불러 전국의 유명한 무당을 수소문하게 했죠. 회장님, 재개발 현장에서 구슬했던 무당이 영험하다고 합니다. 그래, 당장 데려와. 김 여사는 그 무당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구판에서 본 여자가 지은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같이 묘화의 신당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결계를 치고 그를 만나주지 않았죠.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성민이 신당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무릎까지 꿇었지만 대답은 없었죠. 지은은 성민이 계속 찾아온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읍내로 내려가지 않고 사랑이를 친척 집에 피신시키려 했죠. 하지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랑이가 보모 몰래 버스를 타고 산 입구까지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랑이가 신당 입구에서 소리쳤습니다. 마침 그곳에 성민이 서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민은 사랑이의 눈매에서 기묘한 친근감과 그리움을 느끼며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죠.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신당 입구에서 마주친 성민과 사랑이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사랑이의 눈매에서 기묘한 친근감을 느꼈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사랑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성민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성민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아이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성민이 무릎을 굽혀 사랑이와 눈높이를 맞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아. 지은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신당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맨발이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죠. 지은은 사랑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성민에게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성민은 지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가 전처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은이 너 맞구나. 살아있었어?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죠. 그 사람은 7년 전에 죽었어요. 전무님이 죽였잖아요. 지은이 냉소를 흘리며 대꾸했습니다. 그 말에 성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왜 엄마 이름 알아? 사랑이가 지은의 치마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와 낯선 아저씨의 날 선 대화에 겁을 먹은 것이었죠. 사랑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지은이 사랑이를 안아들며 몸을 돌렸습니다. 잠깐만. 성민이 지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은이 뿌리쳤지만 성민은 놓지 않았죠. 저 아이 설마 내 아이야? 성민의 눈이 사랑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사랑이의 나이를 가늠해 보니 7년 전 지은이 떠났을 때와 맞아떨어졌죠. 성민의 얼굴에 혼란과 고통이 뒤섞여 나타났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요. 지은이 성민의 손을 뿌리치며 신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사랑이의 울음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성민은 굳은 얼굴로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신당 안에서 지은은 사랑이를 꼭 껴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 사랑아. 괜찮아. 엄마, 그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엄마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지은이 사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사랑아, 보모 이모한테 가 있어. 엄마가 이따 데리러 갈게. 싫어. 엄마랑 있을 거야. 사랑이가 지은의 목을 꼭 붙잡았습니다. 묘화가 다가와 사랑이를 살며시 떼어냈죠.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는 잠깐 일 보고 올 거야. 묘화가 사랑이의 손을 잡고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며칠 뒤 성민에게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비서가 지은의 뒷조사를 마친 것이었죠. 전무님, 조사 결과입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지은이 7년 전 자살 미수 후 무당이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도요. 아이의 이름은 윤사랑,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성민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임신한 몸으로 죽으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내가 무슨 짓을. 성민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한편 김 여사는 아들 성민이 무당에게 홀려 정신을 못 차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감히 천한 것이 내 아들을. 김 여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용역업체 직원 넷을 대동하고 직접 산속 신당을 찾아갔죠. 김 여사가 들이닥친 날 지은은 마침 중요한 굿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붉은 무복을 입고 굿상을 정리하고 있었죠. 신당 문이 벌컥 열리며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니년이 여기 있었구나. 김 여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7년 만에 마주한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시네요. 지은이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 네가 감히 날 어머니라고 불러. 김 여사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천한 무당년이 감히 내 아들을 홀려. 이게 뭐하는 짓이야. 김 여사가 굿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과일과 떡이 바닥에 쏟아졌죠. 촛불이 쓰러지며 꺼졌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지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콧방귀를 뀌며 다가왔죠. 뭐, 네가 나한테 대들어? 그 순간 지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접신한 무당 특유의 서늘한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지은이 평소와 다른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숙,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김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본명이 불리자 등골이 서늘해졌죠. 7년 전 네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꾸민 짓, 조작한 증거들 다 알고 있다. 지은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김 여사가 뒷걸음질 쳤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지. 네가 숨기고 있는 비밀, 내가 다 볼 수 있어. 지은의 손이 김 여사의 얼굴을 향해 뻗었습니다. 김 여사의 눈이 공포로 떨렸죠. 시끄러워. 다 헛소리야. 김 여사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용역들에게 손짓하며 외쳤죠. 이것들이 왜 서 있어? 당장 전현을 끌어내. 용역들이 지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묘화가 막아섰지만 힘에 부쳤죠. 아수라장이 된 신당에서 밀치고 밀리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엄마. 안쪽 방에서 소란을 듣고 나온 사랑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랑이가 뛰어나와 지은의 치마를 붙잡았죠. 나쁜 사람들. 우리 엄마 놔줘요. 사랑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여사의 눈이 사랑이에게 고정되었죠. 공포에 질렸던 눈빛이 순식간에 탐욕으로 변했습니다. 이 아이 혹시 내 손주냐? 김 여사가 사랑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지은이 온몸으로 사랑이를 막아섰죠. 더러운 입으로 내 딸 부르지 마세요. 지은이 절규했습니다. 김 여사가 비웃음을 흘렸죠. 내 손주를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 김 여사가 용역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애를 끌고 가. 용역들이 사랑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지은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힘센 남자들에게 밀쳐져 넘어졌죠. 엄마. 사랑이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사랑이가 바닥에 떨어진 묘화의 신물인 방울을 집어들고 흔들었죠.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신당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이었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뭐야. 용역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 여사도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죠. 불 켜. 빨리 불 켜. 그때 신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역광 속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죠. 모두 멈춰. 성민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그가 신당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이었죠. 엉망이 된 신당과 바닥에 쓰러진 지은,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랑이를 본 성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성민이 엉망이 된 신당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지은, 공포에 질려 우는 사랑이, 그리고 흩어진 굿상의 자네들이 눈에 들어왔죠. 성민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성민이 용역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먼저 날아갔죠. 퍽, 퍽,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용역 하나가 코피를 쏟으며 낮아빠졌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지시로. 닥쳐.
성민이 또 다른 용역의 멱살을 잡아 벽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용역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죠. 성민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건 천한 무당이야.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성민이 천천히 어머니를 돌아보았죠. 그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천한 무당이요? 그 천한 무당이 제 아내였어요. 뭐라고? 김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7년 전 어머니가 쫓아낸 며느리예요. 어머니가 죽였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요. 성민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김 여사가 뒷걸음질 쳤죠. 저 애는 내 딸이에요. 어머니 손녀요. 성민이 사랑이를 가리켰습니다. 김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러니까 내 핏줄이잖아. 내가 데려가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야. 잘못이요? 성민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같은 사람 밑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다시는 이 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성민아, 나가세요. 저는 당신 같은 어머니 둔 적 없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이 애미한테 저 용역들 데리고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성민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김 여사는 분을 사귀지 못하면서도 용역들을 이끌고 신당을 나갔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성민이 바닥에 쓰러진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죠. 괜찮아? 손 치워요. 지은이 성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혼자 일어섰죠. 이제 와서 동정하지 마요. 역겨워요. 지은의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이가 지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사랑아. 다 끝났어. 지은이 사랑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성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죠. 묘화가 성민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성민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눈 밑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죠. 묘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네, 요즘 밤마다 가위에 눌리지? 묘화가 물었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들었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자네 몸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악기가 붙었어.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도 놀란 눈으로 성민을 바라보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 묘화에게 물었습니다. 원혼이 하나 있어. 아주 독한 원혼이야. 원래는 김 여사한테 붙으려 했는데 그년 탐욕이 너무 강해서 직접 붙지 못한 거야. 묘화가 담배를 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약해진 자네한테 빙의 된 거지. 왜 하필 저를?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식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게 김 여사한테 가장 큰 고통이니까. 악기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야. 묘화의 말에 성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근처 모텔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자마자 악몽이 시작되었죠. 검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흩뜨린 여자의 형상이었죠. 그것이 성민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발버둥 쳤습니다. 눈을 뜨려 해도 뜰 수가 없었죠. 가슴 위에 천근만근 무거운 것이 올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네 어미가 나를 죽였다. 귓가에 음산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성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너도 죽어야 해. 검은 손이 성민의 목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죠.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검은 형체가 움찔하더니 사라졌습니다. 성민이 벌떡 일어나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신당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하기 이를 데 없었죠. 제발 도와주세요. 성민이 묘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굿을 해야 해. 그것도 아주 큰 굿을. 묘화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지은아, 네가 해야 해. 싫어요. 저 사람 일에 왜 제가 나서요?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랑이 압이잖아. 사랑이한테 압이 없이 크라고 할 거야? 묘화의 말에 지은이 움찔했습니다. 사랑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한참을 고민하던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대신 그 후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굿판이 벌어진 밤이었습니다. 신당 마당에 굿상이 차려지고 오색 깃발이 펄럭였죠. 지은이 붉은 무복을 입고 작두 앞에 섰습니다. 묘화가 징을 울리며 축원을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사람 몸에 붙은 원혼을 불러내소서. 지은이 작두 위에 올랐습니다. 맨발이 시퍼런 칼날에 닿았죠. 지은이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춤추던 지은의 몸이 갑자기 경직되었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지은의 입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음산하고 원한에 찬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네가 누구냐? 묘화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25년 전 김정숙이 죽인 여자다. 지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25년 전 그년의 남편과 내가 사랑에 빠졌지. 그걸 안 김정숙이 날 죽였어. 원혼이 김정숙 여사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연을 없애버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죠. 성민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청부 살해를 시킨 거야. 그리고 내 시체를 별장 뒤뜰 소나무 아래 묻었어. 원혼이 울부짖었습니다. 안방 금고 안에 녹음기가 있어. 그년이 범행을 모의한 통화가 다 녹음되어 있다고. 지은의 몸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묘화가 징을 세게 울리며 소리쳤죠. 이제 됐다. 돌아가거라. 지은이 작두 위에서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번쩍이며 허공을 갈랐죠. 한참을 춤추던 지은이 마지막으로 칼을 하늘로 치켜들었습니다. 하늘 풀었으니 이제 가거라. 극락왕생하거라. 지은이 외쳤습니다. 그 순간 성민의 몸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빠져나갔습니다. 성민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성민이 눈을 떴을 때 지은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민의 안색이 훨씬 나아져 있었죠. 정신이 들어요? 지은이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성민이 몸을 일으키려다 그대로 지은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민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인자였어. 살인자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어. 성민의 통곡이 굿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죠. 다음 날 성민은 검찰에 어머니의 살인 교사 혐의를 고발했습니다. 별장 뒤뜰에서 정말로 백골 사체가 발견되었고 금고 안의 녹음기에는 범행을 모의한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김 여사는 25년 전에 청부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성민은 자신도 참고인 조사를 자처했죠. TK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 여사가 살인 및 사체 유기 교사 혐의로 구속된 후 언론은 연일 TK그룹의 추문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재벌가에 숨겨진 범죄가 무당의 구판에서 밝혀졌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성민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전무님, 그룹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비서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성민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이사회에 전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 성민은 그 길로 산속 신당을 찾아갔습니다. 양복 대신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죠. 신당 앞에 도착한 성민은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은이 신당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죠. 일하러 왔습니다. 누가 일하래요? 당장 나가요. 못 나갑니다. 속죄할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성민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속죄요?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아요? 알아. 평생이 걸려도 다 못 갚을 거야. 그래도 할 거야. 성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코웃음을 치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날부터 성민은 매일 아침 신당으로 출근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죠. 지은은 성민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죠. 저 사람 참 독하네. 묘화가 마당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성민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며칠 못 버티고 도망갈 거예요. 지은이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꿋꿋이 신당을 지켰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민이 사랑이의 등하교를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됐어요. 보모 이모가 하고 있어요. 부모님 쉬게 해드리고 내가 할게. 제발 이것만은 허락해줘. 성민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에 사랑이는 성민을 경계했습니다. 낯선 아저씨가 자꾸 나타나는 게 불안했죠. 아저씨 왜 자꾸 와요? 사랑이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삼촌이 사랑이 지켜주려고 왔어. 난 삼촌 필요 없어요. 사랑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민은 씁쓸하게 웃으며 뒤를 따랐죠. 며칠 뒤 성민이 서툰 솜씨로 나무 그네를 만들어 신당 마당에 걸었습니다. 못질이 삐뚤빼뚤했지만 나름 정성을 들인 티가 났죠. 이게 뭐예요? 사랑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네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이 선물이야. 타볼래?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랑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그네에 올라탔죠. 성민이 뒤에서 살살 밀어주었습니다. 더 높이, 더 높이. 사랑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성민의 눈가에 촉촉하게 물기가 맺혔죠.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지은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천류는 끊을 수 없는 법이야. 묘화가 지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놈이 나쁜 짓을 한 건 맞아. 근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잖아. 사랑이한테 아비가 필요해.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외면했죠. 비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랑이의 하교 시간에 맞춰 성민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성민의 옷이 빗물에 젖어갔죠. 아저씨, 사랑이가 교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민이 달려가 사랑이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죠. 사랑아, 업어줄까? 네. 사랑이가 활짝 웃으며 성민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성민이 사랑이를 업고 빗속을 걸었죠. 우산은 온전히 사랑이의 몫이었고
성민의 등은 흠뻑 젖었습니다. 아저씨, 추워요? 아니, 하나도 안 추워. 사랑이가 따뜻하게 해주잖아. 성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가 성민의 목을 꼭 껴안았죠. 신당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아빠 등에 엎여오는 딸의 행복한 미소가 눈에 들어왔죠.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업어줬어. 사랑이가 성민의 등에서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젖은 수건을 가져와 사랑이의 머리를 닦아주었죠. 고마워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을 향한 첫 번째 감사 인사였죠. 성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이렇게 기회를 줘서. 그날 밤 성민이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신당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죠. 빗소리가 처마 끝에서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지은아, 할 말이 있어. 성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다시 합치자고는 안 할게. 그런 염치도 없어. 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사랑이 아빠로서, 당신의 조력자로서 옆에만 있게 해줘. 그것만으로 충분해. 지은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민의 진심이 느껴졌죠. 난 무당이에요. 당신의 앞길에 방해만 될 거예요. 전무 아니야. 그만뒀어. 성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무당이든 뭐든 상관없어. 나한테 중요한 건 당신과 사랑이 뿐이야.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7년간 홀로 버텨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생각해 볼게요. 지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성민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주말이 되자 세 사람은 난생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회전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먹고 퍼레이드를 구경했죠.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가족 같았습니다. 아빠, 저것도 타고 싶어. 사랑이가 롤러코스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성민과 지은이 동시에 멈칫했죠. 사랑아, 지금 뭐라고 했어?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아빠한테 저거 타자고 했는데. 사랑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눈치였죠.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울어요? 사랑이가 걱정스럽게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기뻐서 그래. 아빠가 너무 기뻐서. 성민이 사랑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지은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죠. 7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맞추듯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마을 사람들도 재벌 회장님과 무당의 기묘한 동거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당 앞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이 잘 키우세요. 사람들이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도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환한 미소가 피어났죠. 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신당의 촛불이 이유 없이 꺼지는 일이 잦아졌고 묘화는 밤마다 흉몽에 시달렸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 다가올 비극의 발걸음이 조용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영험한 무당이 재벌가의 숨겨진 살인을 밝혀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죠. 방송국에서 출연 섭외까지 들어왔습니다. 윤보살님, 저희 프로그램에 한 번만 나와주시면. 죄송합니다. 방송은 안 해요. 지은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신당 앞에는 연일 긴 줄이 늘어섰죠. 성민은 지은의 매니저를 자처하며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굿이 있는 날이면 짐을 나르고 손님이 많은 날이면 질서를 유지시켰죠.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는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민이 불가피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꼭 가야 하는 일이야. 사흘 후에 돌아올게. 성민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지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성민이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은이 신당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령님 위패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벌어진 일이었죠. 뭐지? 지은이 소스라치게 놀라 위패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 순간 묘화가 아끼던 옥수 그릇이 선반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어머니. 지은이 급히 묘화를 불렀습니다. 묘화가 깨진 그릇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흉조야.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묘화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떻게 해요, 어머니? 너무 불안해요. 액땜이라 생각하자. 조심하면 넘길 수 있어. 묘화가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묘화의 눈빛도 어두웠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랑아, 오늘은 학교 가지 말까?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랑이가 고개를 저었죠. 싫어. 오늘 가면 개근상 받을 수 있어. 하루쯤 빠져도 괜찮아. 엄마랑 집에 있자. 안 돼. 선생님이 오늘 체육 시간에 게임한다고 했단 말이야. 사랑이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망설였죠. 불안한 마음과 딸의 고집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알았어. 대신 조심해서 다녀와. 지은이 결국 사랑이를 등교시켰습니다. 스쿨버스에 올라타는 사랑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직접 사랑이를 데리러 가려고 신당을 나섰죠.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앰뷸런스가 마을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어휴, 애가 그렇게 됐대.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다면서. 지은의 귀에 그 말이 꽂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피웅덩이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사랑이의 분홍색 가방이 찢어진 채 나뒹굴고 있었죠. 사랑아.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앰뷸런스 안으로 실려가는 작은 몸이 보였어요. 지은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내 딸이에요. 내 딸. 지은이 앰뷸런스에 올라탔습니다. 사랑이의 얼굴이 창백했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입에 씌워져 있었고 가슴이 가파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사랑아, 눈 떠. 엄마야. 엄마 왔어. 지은이 사랑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축축하고 차가웠죠.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사랑이를 급히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지은은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내 딸이에요. 들여보내줘요. 지은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문은 차갑게 닫혔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졌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죠.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은이 벌떡 일어나 달려갔죠. 우리 딸 어때요? 괜찮아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뇌부종이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어요. 지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이는 안 죽어요. 지은이 의사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지은을 떼어놓았죠.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내 딸만은. 급히 귀국한 성민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연락을 받고 온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죠. 지은을 발견한 성민이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사랑이는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대요. 지은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성민이 의료진을 붙잡았습니다. 멱살을 잡고 소리쳤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살려만 내. 제발.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성민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지은이 중환자실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사랑이가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죠. 작은 몸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내가 무당이라서 그래, 내가 천기를 누설해서 내 딸이 벌을 받는 거야. 지은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책했습니다. 성민이 지은을 끌어안았죠. 당신 잘못 아니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내 잘못이야. 아침에 학교에 안 보냈어야 했어. 불길한 징조가 있었는데. 지은이 오열했습니다. 묘화 만신이 신당에서 점사를 쳤습니다. 촛불을 켜고 산통을 흔들었죠. 하지만 나오는 괴마다 죽음을 가리키는 흉한 괴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묘화가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지은이 묘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어머니, 방법이 없을까요?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게요. 지은아, 제발이요. 뭐든 할게요. 내 딸만 살려주세요. 묘화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죠. 대명굿이라는 게 있어. 자신의 수명을 깎아서 자식에게 있는 비방이야. 그거 할게요. 어떻게 해요? 안 돼. 그건 금기야. 신의 벌을 받아. 상관없어요. 사랑이만 살릴 수 있다면. 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묘화가 전화기 너머로 울먹였죠. 제발 다시 생각해라. 하지만 지은은 이미 마음을 굳힌 후였습니다. 지은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흰 수이였죠. 언젠가 신의 벌로 급사할 것을 대비해 미리 지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수의를 품에 안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죠. 인적 드문 산속 기도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늦게 지은이 사라진 것을 안 묘화가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지은이가 죽으러 갔어. 당장 막아야 해. 성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어디로 갔습니까? 산속 기도터야. 빨리 가. 성민이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죠. 성민은 차를 버리고 맨발로 산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윤지은. 빗속에서 성민의 절규가 산을 울렸습니다. 성민이 산길을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죠. 발밑은 진흙탕이었고 신발은 진작에 벗겨져 나갔습니다. 맨발이 돌부리에 찢겨 피가 났지만 성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어디 있어? 성민의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산을 뒤흔들었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희미한 촛불빛이 보였습니다. 기도터였죠. 성민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멎는 듯했죠. 흰 수의를 입은 지은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죠. 칼끝이 자신의 목을 향해 겨눠져 있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지은이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대신 내 딸을 살려주세요. 지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정말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성민이 비명을 지르며 지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은이 칼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성민이 지은의 손목을 붙잡았죠. 나요. 지은이 발악하며 손목을 빼내려 했습니다. 안 나. 절대 안 나. 성민이 지은의 손목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진흙탕에 뒤엉켜 뒹굴었죠. 실랑이 끝에 칼이 어둠 속으로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내 딸 살려야 돼. 제발 비켜요. 지은이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사랑이가 살아나도 그게 지옥이야. 성민이 지은을 꽉 껴안았습니다. 지은이 발버둥 쳤지만 성민은 놓지 않았죠.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해. 나를. 성민의 절규가 빗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나도 사랑이 아빠야. 내가 대신 갈게. 제발 당신은 살아. 성민이 지은을 껴안은 채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죠. 지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성민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죠. 내 딸 내 사랑이. 같이 기도하자. 둘이 같이 빌면 하늘이 들어줄 거야.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묘화 만신이 빗속을 뚫고 올라온 것이었죠. 어머니.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묘화가 징을 들고 서 있었죠. 백발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빌어줄게. 너희 둘은 진심을 다해 빌어라. 묘화가 징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둥둥둥. 장엄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죠. 천지신명이시여, 이 가여운 어미아비의 정성을 굽어 살피소서. 묘화가 목이 터져라 축원했습니다. 지은과 성민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죠.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사랑이를 살려주세요. 두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빗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갈랐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은이 성민의 품에서 힘이 빠진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지쳐버린 것이었죠. 지은아, 정신 차려. 성민이 지은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눈을 뜨지 않았죠. 어서 데리고 내려가. 묘화가 소리쳤습니다. 성민이 지은을 번쩍 업었죠. 피 묻은 손으로 지은을 꼭 안은 채 미친 듯이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사랑이의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죠. 삐, 삐, 삐. 경고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심정지입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당직 의사가 달려왔죠. 제세동기 준비해.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전도 그래프가 일직선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직선이 되려던 그래프가 미세하게 요동쳤습니다. 아주 작은 파동이 일어난 것이었죠. 잠깐 기다려봐. 의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되었죠.
파동이 점점 커졌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돌아왔죠. 혈압 올라갑니다. 맥박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죠. 이게 어떻게? 사랑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입술이 조금씩 붉어졌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성민이 지은을 업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흑투성이의 피투성이인 두 사람의 모습에 의료진이 놀랐죠. 이분 의식이 없어요. 빨리 봐주세요.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들것에 실려 응급 처치를 받았죠. 링거가 꽂히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얼마 뒤 지은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병원 천장이 보였죠. 사랑이는 지은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중환자실 환자 상태 호전됐습니다. 기적이에요. 지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맨발로 복도를 달렸습니다. 지은아, 위험해. 성민이 뒤따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죠. 중환자실 앞에 도착한 지은이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이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 있었고 심전도 그래프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사랑아. 지은이 유리창에 손을 짚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민이 뒤에서 지은을 부축했죠.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뇌부종이 급격히 가라앉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대로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지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성민이 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죠. 며칠 뒤 사랑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눈을 뜬 사랑이의 첫마디는 뜻밖이었죠. 엄마, 나 꿈 꿨어. 무슨 꿈? 지은이 사랑이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비가 엄청 왔는데 엄마랑 아빠가 산에서 울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우산 씌워줬어. 지은과 성민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그랬구나. 우리 사랑이가 지켜줬구나. 지은이 사랑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죠. 묘화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사랑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네 엄마 아빠의 지독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거야.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 할머니, 나 이제 나을 수 있어? 그럼 금방 나아. 걱정 마. 묘화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민이 지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붕대가 감긴 손을 내밀었죠. 칼날에 베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손 많이 아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랑 사랑이가 무사한 게 중요해. 성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성민의 손을 꼭 쥐었죠. 고마워요. 정말로. 나야말로 고마워. 기회를 줘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죠. 퇴원 전날 밤 성민이 병원 내에 소아 환자들을 위한 쉼터를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은의 이름으로 거액의 기부금도 내놓았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우리 사랑이를 살려준 은혜를 갚아야지. 성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지은과 성민,
그리고 잠든 사랑이. 세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죠. 우리 다시는 안 헤어질 거야. 성민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다시는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든 사랑이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맹세했죠.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내겠다고요. 사랑이가 태어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산속 신당의 마당에는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굿상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옥중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김정숙 여사의 49제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해야 해?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들려 있었죠.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원한은 풀어줘야 해요. 안 그러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편하지 못해요. 지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이를 위해서요. 지은이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연을 끊어야 우리 가족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해가 지고 굿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당 마당에 오색 깃발이 펄럭이고 촛불이 일렁였죠. 묘화가 징을 울리며 축원을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소서. 지은이 흰 무복을 입고 굿판에 섰습니다. 손에는 방울과 부채가 들려 있었죠. 원망과 미움 대신 용서와 해원을 담아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방울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지은의 몸이 부드럽게 흔들렸죠. 성민은 영정 사진을 들고 굿판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죠. 웃고 있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성민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휘저었죠. 미움과 원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리움까지. 굿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지은의 몸이 갑자기 경직되더니 눈이 뒤집혔죠. 입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민아. 김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어머니,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지은의 입을 통해 김 여사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욕심이 너무 많았어. 그 욕심 때문에 네 아내도 쫓아내고 손녀도 못 보고.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애미를 용서해라. 그리고 내 아내한테 손녀한테 잘해줘라. 지은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 손주 잘 부탁한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지은이 쓰러졌습니다. 성민이 달려가 지은을 부축했죠. 지은아, 괜찮아? 지은이 눈을 떴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눈빛이었죠. 끝났어요. 가셨어요. 지은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성민이 지은을 꼭 껴안았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성민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평생 무겁게 짓누르던 짐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묘화가 마지막으로 징을 울렸습니다. 둥, 둥, 둥. 이제 모든 악연이 끊어졌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묘화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성민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TK그룹 본사 앞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죠. 오늘 중대 발표가 있다면서요? 그룹 경영에 복귀하시는 겁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성민이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저는 그룹 회장직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겠습니다. 앞으로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할 겁니다.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제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성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죠. 혹시 재혼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민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회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은도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산속에 숨어 지내지 않기로 한 것이죠. 도심의 작은 명상센터를 열었습니다. 여기가 새보금자리예요. 지은이 센터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 은은한 향 냄새가 퍼져 있었죠. 무당일은 그만두는 거야? 성민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형태만 바꾸는 거예요. 굿 대신 상담을 하려고요.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을 치유해주는 일이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한테 잘 어울려. 성민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묘화 만씨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시골 전원주택으로 내려가 텃밭을 가꾸며 여생을 보내기로 했죠.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어.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 묘화가 짐을 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주 올게요. 지은이 묘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울긴. 잘 살면 되는 거야. 사랑이 잘 키우고. 묘화가 툭툭 지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성민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자네도 수고 많았어. 앞으로 지은이 잘 부탁하네. 묘화가 성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성민은 지은의 명상센터 옆 건물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재단 일을 보면서 매일 점심시간마다 지은과 함께 밥을 먹었죠. 오늘 뭐 먹을까? 김치찌개 어때요? 좋아. 맛있는데 알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사랑이는 건강하게 학교에 다녔습니다. 사고 후유증도 말끔히 사라졌죠. 주말마다 아빠와 캠핑을 가고 만화주제곡을 흥얼거리는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어디 가? 사랑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자. 어디 갈래? 바다. 바다 가고 싶어. 그래, 바다 가자. 성민이 사랑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사랑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죠. 지은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지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성민이 며칠 전부터 뭔가를 준비하는 눈치였죠. 뭘 그렇게 준비해요? 비밀이야. 생일날 알려줄게. 성민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생일 당일 성민이 지은을 명상센터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옥상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민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죠. 7년 전에 해주지 못한 거야. 성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나랑 다시 시작해 줄래? 평생 당신의 신당을 지키는 든든한 신장이 되어줄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신장이요? 무당 옆에서 자비라는 사람 되겠다고요? 그래. 자비리든 뭐든 다 할게. 성민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보니 딱 맞았죠. 네, 다시 시작해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민이 일어나 지은을 꼭 껴안았죠. 며칠 뒤 두 사람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성민의 손이 떨렸어요. 왜 떨어요? 7년 만이잖아. 떨릴 수밖에. 성민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지은이 성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묘화가 사는 전원주택에 온 가족이 모였죠. 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군고구마 굽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할머니, 고구마 다 됐어? 사랑이가 난로 앞에 쪼그려 앉아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다 익어가. 묘화가 부직갱이로 고구마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성민이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죠. 행복해? 성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지은이 성민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구마 다 됐다. 묘화가 뜨거운 고구마를 꺼내 신문지 위에 올렸습니다. 사랑이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죠. 조심해, 뜨거워. 성민이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 사랑이에게 건넸습니다. 노란 속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아빠 최고. 사랑이가 고구마를 호호 불며 베어 물었습니다. 네 사람이 난로 앞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고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지은이 잠든 사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7년 전에 그 비 오던 밤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는 몰랐죠. 그 고통이 오늘의 행복을 위한 걸음이 될 줄은요. 사랑해. 성민이 지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도요. 지은이 성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당에서는 촛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당 처마 밑에는 네 식구의 행복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고난 끝에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한방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요. 이렇게 해서 윤지은과 차성민, 그리고 사랑이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7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절벽에서 떨어졌던 여자가 무당이 되어 다시 일어섰고 자신을 버렸던 남편은 뒤늦게 진심을 깨닫고 무릎 꿇었죠. 시어머니의 악행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결국 밝혀졌고 딸을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려 했던 부모의 정성은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봄날이 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지은이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고난 끝에는 반드시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의 긴 여정을 함께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서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